요번 기말고사 범위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문제가 어렵다라는 기보다는 원래 단원 자체가 너희들이 느끼기에 저기 어디냐 앞에 배웠던 나눗셈 뭐 아니면 복소수 인수분해 이 정도 단원보다 인수분해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이고 연립 방정식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뒤에 나가면 경우의 수 행렬은 뭐 쉽고 경우의 수 파트가 너희들이 듣기가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내가 예전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것 좀 가지고 오면서 좀 낼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어렵게 많이 나올 수도 있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일단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이번 중간고사가 좀 쉬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학교가 좀 쉽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고사 좀 생각보다 1컷이 높았어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말고사는 더 어렵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번에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슬슬 나온 학교들도 있을 텐데 한 81에서 83 정도? 면은 그냥 딱 평범한 난이도? 그거보다 좀 더 높다. 83 중반 후반까지 간다, 1컷이. 그러면 좀 많이 쉽다고 생각해야 돼. 후반까지 가면은 특히. 그런 학교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옛날 1컷이 그 9등급제 기준 1컷이 보통 80 초반에서 90 초반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4%였잖아. 지금은 너희는 10%, 그러니까 2등급 커트까지 와야 되는데 2등급 컷이 80 초반에서 끊어지지 않고 80 후반까지 갔다? 그럼 되게 쉬운 시험이라는 얘기거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1등급 컷이 거의 90점 중반 정도는 된다는 얘기니까 되게 쉬운 시험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보다 더 떨어졌다. 예를 들어 70점대다. 그럼 좀 많이 어려웠으니까 기말고사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카톡 보냈었지. 요 교재 지난번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냈어. 너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단원을 조금 어렵게 냈었고 지난번에 교재를 만들 때 2단원부터는 그 좀 어려운 부분을 내가 좀 뺐거든 사실. 그래서 1단원에서 그 저 뒤에 기출 실전 문제 거기를 보면은 좀 어려웠을 텐데 뒷단원으로 가면 좀 갑자기 쉽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교재. 요번에는 근데 그런 거 다 넣었음. 문제 수가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그때도 중간고사가 990문제인가 였었고 요번에도 1010개? 1013까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 10문제, 20문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어쨌든 교재를 조금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참고합시다. 알았죠? 자, 어쨌든 일단 오늘은 뭐 숙제풀이도 없고 그냥 진도만 나가는 날이라서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을 두 번으로 쪼개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체야도 있고 해서 고차 방정식은 간단하게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언급 정도만 공식은 이렇게 외워야 돼 정도의 얘기만 하고 바로 넘어갈 거고 오늘의 메인은 연립 방정식에서 거기서 이제 응용되는 유형까지 거기까지 넘어가려고 해요. 알았죠? 거기가 이제 오늘의 메인이 될 거고 일단 첫 번째 제일 처음에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당연히 푸세요. 또는 뭐 풀이는 당연히 근을 찾아볼래? 이걸 거고 그거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또는 혈례근 얘기 이건 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요 세 개 정도만 하고 나면 사실 고차 방정식은 끝나. 근데 서윤아 기억나? 어떤 고차 방정식을 띵쳐 이건 오메가지 그냥 뭐 풀자는 건 아니니까 뭐 그것까지는 안 피셔도 됩니다. 어디 가서 됐다. 다 오메가냐? 다 오메가네? 요런 거. 그늘까지는 세우는 아니잖아. 여기는 없겠다, 그러면. 다 펠레근이고. 다 응용 버전이네. 자, 어떤 고차 방정식 던져줬어. 그리고 풀어봐.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서윤씨,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런 방정식을 던져줬다 치자. 이런 거 줬다 치자. 능령 쳐야지. 어떻게 할래? 그렇지.
왜? 뭐 하려고? 그렇죠. 투세어는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해!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근과 관련된 뭔가 질문을 한다. 100% 전부 다 뭐다? 무조건 인수분해 하자. 그래서 사실 오늘 해야 되는 거는 고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인수분해 단원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잠깐 정리를 하고 가볼까?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럼 방금처럼 뭔가 대입해도 있지만 일단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었지 인수분해? 제일 먼저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들이 있다면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묶고 나서 뭐 해?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2번부터 3번, 4번, 5번까지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사실은 보자마자 아 이거네 라는 게 거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 번째로나 많이 나오는 녀석 쉬운 녀석은 공통 부분. 공통인수랑 다른 건 뭐였지?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싹 다 똑같은 녀석이 들어가 있을 때 공통 부분은 일부의 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이 똑같은 녀석 뭐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될 때 라고 하지. 그런 녀석은 치환형으로 풀고요. 그 중에 조금 독특한 녀석이 바로 보기차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보기차식 아마 모든 학교들 다 나왔을 텐데 보기차식은 치환형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형으로 푸는 것도 있죠. 저기 아름고 또는 아름고 거 내가 모든 문제 다 풀렸었지.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사실 풀린 건데 기억나냐? 서술형 마지막 문제 그 답이 214였던 거. 치환형에서 205가지, 변형형에서 나는 일단 10가지. 그래서 나는 일단 215가 나왔거든. 왜 214인지 모르겠어. 하나를 빼야 되지 않나? 아, 더 빼야 되나? 뭐 만들어봤는데 안 빠져. 나는 일단 215가 나오거든. 어쨌든 뭐 치환형에서 여러 개, 변형형에서 여러 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자가 여러 개. 오늘 혹시 시간 나면 서연이 그거 풀이 한번 해줄게. 215 나왔던 거. 자, 어쨌든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하나 찾아요. 그게 있다면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은 보이고 혹시 차수가 똑같다면 아무 문자에 대해서나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어쨌든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러면 뭐가 보여? 거의 대부분이 공통인수가 보이든지 혹은 치환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공통인수야. 오케이? 자, 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보인다라는 게 그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혹은 차수가 다 똑같아서 내림차순 정리했는데 하필이면 3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되면은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참고하세요. 물론 이번 단원에서는 관련 없음.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뭐 있었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뭐죠? 거기서 넘어가는 게 조립제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너희들이 조립제법 했던 거. 아까 서윤이가 얘기했던 뭐 대입해봅니다. 그게 바로 인수정리죠. F알파가 0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찾아서 알파로 조립제법 하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약간 2가지 있었지.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개수가 대칭 형권. 그 다음에 2번째는 복소수 범위인데 자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 모르자. 일단 복소수 범위 사라지고요. 왜?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공식일 뿐. 인수분해랑 사실 관련된 거는 아니죠. 그 다음 또 빠지는 거 이거. 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고차 방정식은 거의 99% 문자는 하나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면서.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서 시험이 나올 거다. 이번 고차 방정식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또 보기차식. 그리고 조립제법은 이거는 사실은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대칭이요. 이것도 쓰죠. 요 3가지가 아마 약간 메인이 될 겁니다. 알았죠? 거의 99%다 얘네. 그 다음에 일부 얘나 얘도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1차와 1차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그거보다 1차와 2차 걸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또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또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거니까 빼고 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든 뭐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갈 건데 요거는 사실 완전 공식이었죠.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3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9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놓을게요. 자, AX 3승으로 시작하는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아이씨 나머지 자나? 답장도 없네. 찬주, 권준. 그때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해보자. 그럼 2차 방정식 때처럼 이 근들을 막 더하고 뭐 곱하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한 것까지. 만드는 방법은 뭐라 그랬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랑 유사하다 그랬지. 그래서 뭐야? 전부 다 최고차의 계수, 분의 최고차의 계수, 분의 최고차의 계수, 분의. 그 다음 항의 계수, 그 다음 항의 계수, 그 다음 항의 계수. 부호는 반대로부터 시작해서 반대 그대로 반대. 부호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AX 4승으로 시작하는 4차 방정식이 있다면 목 아파. 그는 4개가 등장하겠다. 그죠? 그때 이 4개의 근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씩 그냥 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너무 많아서 점점점 중략할게요. 그 다음에 3개씩 곱한 것도 너무 길어져서 그냥 중략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4개 다 곱한 것까지.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역시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앞에서부터 개수 내려가면서 하나씩 써주면 되고 부호는 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반대 그대로.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는 외워두면 좀 편리한 정도. 메인은 아닙니다.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단독 출제 못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보통 안 낼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주냐? 인수분해를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해줘. 그러고 나서 이거 인수분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으로 써도 풀 수 있잖아. 또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은 풀 수 있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퇴로를 만들어 놔. 대신에 그렇게 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이걸 쓰면은 더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은 등장을 해요. 알았지요? 그 다음에 컬러근 얘기는 이 차랑 완전 동일해서 뭐 딱히 얘기는 안 할게요. 약간 1차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 두 근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컬러근. 그래서 컬러근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뭐다? 한 근이 허근이 등장했어. 다이나. 그럼 뭐 해야 된다? 컬러근. 뭐? 아니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등장했어. 아까 있지 않았나? 요거 허근이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허근 등장했잖아. 허근. 다른 근. 결례 복수수 근으로. 오케이, 일로 와. 뭐 해야 돼? 의윤아. 허근이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로 와. 채아야, 뭐 해야 돼? 다 머릿속에 지금 맞지 않나? 이러고 있지. 뭐 해야 돼? 그렇지. 개수가 실수인지를 반드시 판단하세요. 그런 말이 없었으면은 뭐야? 대입을 해서 AB를 찾으러 가야 돼. 물론 그때는 다른 조건 좋겠지. 알겠죠?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개. 알았음? 아니다. 찾을 수 있겠다. 실수 부분에서 하나, 허수 부분에서 하나. 해서 찾을 수 있겠다. AB를. 뭐, 노가다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거 쓸 사람들은 미리 쓰세요. 한근이 허근으로 등장하지. 보통 무리수는 잘 안 주지. 한근이 허근으로 등장하면 뭐 한다? 개수가 실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실수가 되면은 혈내근을 쓰는 거고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없어. 실수가 아니야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은 대입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써놓으세요. 무리근도 마찬가지. 무리수인 근이 등장하면 개수가 뭐인지 판단하자. 의윤아? 일어나. 개수가 유리수. 다시 써야겠다. 자, 다시 한 근이 등장을 했는데 허근이야. 그러면은 뭐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으면 혈렉은 좀 더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대입. 그 다음에 한근이 뭐 무리수근, 무리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개수가 뭐인지 확인 판단을 하자. 유리수인지를 판단을 하자. 그런 말이 있으면 역시 혈렉. 없으면은 대입형. 알았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 오메가 백은 다 한 겁니다. 요거 밑에 초록 색깔 지우고 이제 오메가 설명할 건데 일단 요 문제 873 너희들 교재는 몇 번이냐? 몇 번부터 시작하지 이게? 864, 863을 빼면 몇 번이야? 10번이겠네 너네는. 한번 풀어봅시다. 기기. 그래서 요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인수분해는 지울게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한근이 1마이너스 루트 i. 그러면 뭐부터 확인? 개수부터 확인. 자, 너희들이 실제로 내가 말하는 이거 거의 만난다 못 만난다? 거의 만나기 힘들다. 실제 학교 기출문제가 되어야 그때 나올 수 있다. 교재에서는 보통 설명을 안 하고 문제에서 잘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이건 그냥 대입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으니까. 대입형 문제는 그냥 사실 한근이 1, 한근이 2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주지. 그래서 대입해서 풀게끔 할 거 아니야. 굳이 혈렉을 연습시켜야 되는 교재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에서 만나는 거라서 참고만 계속 하세요. 한근이 그래서 허근이네. 뭐부터 확인하자?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하자. 그럼 실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혈렉은 써야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 시작인데 다른 근이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2 i다 그쵸? 야, 근데 잠깐만 하나 질문해볼까? 한 근이 만약에 루트 2 플러스 3i야. 그럼 다른 건 뭐게? 혈렉. 그렇지. 자, 그러면 하나 더.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어. 유리수 개수야.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게? 그렇지. 무리수 부분 뒤지는 거예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 알았죠? 자, 어쨌든 맞아. 이거 지워야지. 그러면 한 근, 다른 근. 자, 뭐 하면 돼?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3차까지 안 넘어가도 됩니다. 알았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3차 방정식의 뭔 소리야. 3차 방정식의 혈례근을 이걸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학교생들이 그러면 세 번째 근은 뭐 해야 돼요? 알파라고 잡고 3차 방정식을 만드시는 선생님들 진짜 많아요. 반대다. 알았죠? 알파에다가 둘이 더해주면 2니까 플러스 2 해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하지 마. 알았지?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풀이다.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래서 x제곱에 두근의 합 얼마? 2냐? 그럼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 얼마냐? 1 플러스 2, 3이죠? 플러스 3는 0. 해놓고 나서 이제 뭐야? 3차 방정식이니까 다른 거는 있을 거고 그 다른 거는 몰라. 그래서 x 하면서 상수항 같은 개수 하나 더 주겠지. 지금처럼 상수항을 주면 제일 땡큐고 1창이나 2창이면 잠깐 전개해보면서 가면 되고 어쨌든 전개했다 쳤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하는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면 되고 그럼 AB를 구해주세요 하면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뭐 전개를 해줘도 제일 좋고 아니면 머리 조금만 쓰려면 1 넣어주면은 이거 1 넣은 거랑 똑같네요. 이거 1 넣으면 0이니까 이거 1 넣어도 0 나와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2 플러스 A 뿔 B 나옵니다. 그럼 A 뿔 B는 얼마? 2 이렇게 완료 지으면 더 좋고 알았지? 어쨌든 나는 전개형으로 풀게요. 방금 내 풀이가 뭔지 알겠지? AB의 합은 일단 2.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1 넣어줘도 A 뿔 B를 포함하는 뭔가가 나오니까 1을 넣어서 비교하는 게 더 쉽겠지? 어차피 같은 식이라. 알았죠? 끝. 여기까지. 이게 이제 켈레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오메가로 넘어가면 끝나. 밑에 거 이거 좀 지울게요. 3차,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자, 오메가. 우리 시험을 본 채한테 물어보면은 화내겠지. 시험 안 본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자, 오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메가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내가 진짜 찐 오메가라 부르는 게 하나가 있고 오메가 친구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있고. 자, 오메가는 어디서 등장? x 3승이 1 되는 거. 오메가 친구는 x 3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개수가 실수, 다른 거는 오메가 바. 얘도 한 허근, 와는 뭐야? 의 한근 오메가. 그러면 개수가 역시 실수니까 한 다른 거는 오메가 바. 혈액은 나오겠다, 그치?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번.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해요. 오메가 3승은 1. 1번. 대입하면 성립해요.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문제, 오메가 문제인 거 딱 판단을 한다. 제일 먼저 해줄 작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거 잘 보셔야지.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면 x 3승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 허근. 그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왔지. 앞에서 나온 건 1이라는 실근이니까. 그래서 저기서 성립하고요. 두 번째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에 한 허근이 오메가. 그러면 두 번째 공식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서도 두 번째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뭐였는지 기억나나? 의윤식. 까묵. 3번 공식에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요? 2차 방정식에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이 등장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지. 두 근의 합 오메가 반은 마1 오메가 곱은 1. 여기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바도 1.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겁니다. 자, 4번 5번 공식 어디서 만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4번은 몇 번 가지고 만들어? 위에 걸로 만들잖아. 5번도 마찬가지고. 뭐는 몇 번으로 만들었어, 채아야? 그렇지. 5번은 그렇지. 3번을 기준으로 약간 대칭형이 되게.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뭐 했는지 채아 기억나? 아, 그렇지. 오메가로 나눠주는 겁니다. 무기야. 그래서 4번 공식은 오메가로 나눠주면 첫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가 되고요. 세 번째 플러스 1은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1이 됐는데 그 후변을 넘어가서 얘는 마이너스예요.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뭔가 부호를 좀 잘 외워야 돼. 처음에는 얘네가 마이너스 1처럼 보이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1을 가지기 시작한 게 또 오메가 친구라서. 얘는 처음에 플러스 1 플러스 나오다가 여기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다 보니까 부호 가지고 외워야지 라고 하다가 진짜 지금 많이 실수해. 알았음?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5번은 뭐예요? 오메가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이죠. 5번은요 오메가 분의 1 나옵니다.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2번 공식에 있는 두 번째 거, 3번 공식에 있는 두 번째 거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잖아. 그지? 양변 오메가 나눠보면. 그래서 주황색 색깔 맞출까?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오메가 바. 얘도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다? 이번에도 역시 요거 보면은 또 오메가의 역수는 오메가 바인 거는 오메가 친구에서도 성립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분의 1만 오메가 바로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요거 가지고 또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잖아. 특히 5번 공식은 4번도 비슷한데 4번, 5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나도 오메가를 풀어줄 때 너희들한테 풀어줄 때 보면은 1, 2번이나 1, 2, 3번까지만 딱 찾아놓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가는 식으로 좀 많이 할 거고 어쨌든 너희들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4번, 5번 잘 안 쓰다 보니까 또 풀다 보면은 또는 고차 넘어가서 연립 넘어가고 부등식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슬슬 기억이 또 가물가물 안 날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오메가 공식은 또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러 가고 해야 된다. 알았지? 네. 끝. 그럼 오메가 끝. 몇 번 풀어보자. 왜 또 안 넘어가? 아까 오메가 첫 번째 있지 않았니? 야, 이씨, 너무 쉬운데? 아니다. 오메가는 뭐 숙제로 풀면서 갑시다. 지금 이미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됐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갈 건데 잠깐 내가 방금 이상한 문제를 하나 봤어. 얘들아, 이거 865번. 이거 어떻게 풀래? 너네? 그래, 다이나. 어떻게 풀래? 어? 통분. 그래서요. 네. 자, 이 문제의 원래 풀이는 뭘까? 이거 근데 사실 딱 보자마자 답 얼마? 0 나와야 된다. 왜? 물어보는 것 자체 통분해봐. 전체 다, 4개 다. 분모 알파, 베타, 감마, 델타지.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더하기 점점점점점. 3개씩 곱한 거 아니야? 3개씩 곱한 것들 몇 차항? 1차항이잖아. 그렇지. 근데 1차항이 없잖아. 그래서 보자마자 0.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실제의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겠지. 왜? 4차 방정식의 근각 예정에는 문제집들도 설명 잘 안 해요. 3차까지는 주는데 교육까지 없는 게 문제고 4차는 문제집들도 설명 안 해. 그럼 이 문제집의 목적은 이게 그게 아닐 거거든. 뭘까? 두 개씩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너희들이 저 4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 뭐야? 결국 또 인수분해. 무슨 형태야? 보기차식이잖아. 그래서 치환형 혹은 변형형. 근데 치환해봐야 뭐가 안 되니까 변형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수항 25가 힌트죠. x제곱. 어떻게 보면 x제곱에 대한 1차항이죠. 계수 얼마? 이놈의 절반의 뭐 배수 뭐 하면서 아니지. 10배 하면 되지. 그러면 없던 놈을 더 할 거니까 여기는 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뭐야?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얘가 무조건 플러스고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근데 개수가 정수가 아니라서 좀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아. 그래도 루트로 쓰자 일단. 그래도 아니구나. 1이 있어야 되네. 9네? 깔끔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근이 뭐야? 몰라. 어차피 바뀌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쓰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거 통분한 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것만 따로 통분. 원래 문제풀이는 이걸 거야. 알았죠? 근데 4차 방정식 분각의 정도에서도 좋다 이거지. 아무튼 알겠음?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고차 방정식은 뭐다? 다 2차로 줄여주세요야. 1차나 2차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라고 생각해봐. 이 문제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2차로 일단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무조건. 3차도 없어. 3차도 무조건 1차,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시작이라고 했잖아. 극락의 세관계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좀 없다고 했잖아. 사실.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내려간다. 그래서 2차. 그래서 두 개. 알았음? 알았음? 혹시 찾을 수 있는 근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는 먼저 써주고. 자, 가면 되고. 됐죠? 끝! 여기까지. 됐음?
그럼 고차 오메가는 뭐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메가 문제는 너네 중간고사 때로 생각을 하면 고차 나왔던 사람 말고 이번 중간고사를 생각하면은 복소수랑 좀 연관돼서 너네 그 막 n승, 2n승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면서 되게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i의 4승이 1인 걸 이용해서 거듭 제곱의 차수를 줄였었다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 같은 것도 제곱을 하면 일단 2i 맞네. 2i가 되는 걸 이용해서 뭔가 좀 심플하게 바꿨었다면 오메가도 분명히 뭐 반복성이 있다. 3승이 1. 그래서 뭔가 3개마다 반복되는 규칙성 나올 거거든. 그거 이용하는 건데 요거 조심. 3승하면 반복하는데 6승을 해야 1이야. 6개마다 반복될 수 있다. 이거 조심.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i의 i랜다. 오메가의 123승 물어본 거랑 저기서 오메가 123승 물어본 거랑 값이 다를 수 있다. 참고하세요. 알았죠? 조심하세요. 끝!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연립으로 넘어갈 건데 연립은 쉬었다 갈까?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빨리 왔네요. 자,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뭐라고요? 아, 그죠? 감사합니다. 쟤 왜 저러냐? 내가 미쳤나 보다. 정신 나갔다. 자, 간다. 연립방정식 갈게요. 애들이 피식피식 하잖아. 자, 연립방정식 갈게요.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2차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언급하는 정도.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요? 가감법, 대입법. 보통 여기까지만 기억나지. 근데 등치법도 있었어. 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이름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름은 몰라도 돼. 가감법은 뭐 그냥 너무 누가 봐도 당연한 거. x 더하기 y가 3이래. x 마이너스 y가 뭐 1이래. 뭐 해야 돼? 둘이 더하거나 빼기 하겠지. 그래서 가감법. 물론 개수가 뭐 앞에 개수가 안 맞으면 2배, 3배, 실수배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어쨌든 더하기 빼기. 대입법은 보통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 대입법을 더 많이 쓰죠. 뭐 요거. 이거는 빼기도 되겠지만 y 대신에 말 그대로 x-를 진짜 대입해서 풀어보잖아. 뭔 말할? 뭔 말할? 나 누구랑 얘기하니? 어쨌든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등치법은 너네가 이미 썼던 거야. 뭐 우변끼리 같은 거. 왼쪽이 y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 길이 같다. 이게 등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끝. 알았음? 알았음? 우리가 언제 많이 썼어? 두 함수의 교점할 때 제일 많이 썼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실제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은 문제의 형태는 크게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의 방정식은 이건 흰색으로 쓰죠. 하나의 방정식은 1차, 다른 하나의 방정식은 2차인 경우. 이거 어떻게 풀게? 그렇지.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자, 저거 바로 볼까? 위에 거 몇 차식이에요? x, y에 대한 1차, 1차. x도 1차, y도 1차. 밑에 건 몇 차식이에요? x, y를 따로따로 보면 1차인데 두 문자를 서로 곱해놨고 문자 자체가 x, y잖아. 두 개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2차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알았죠? 그래서 뭐야? 1차와 2차야. 그러면 연립 어떻게 하자? 얘를 y는 형태로 고쳐서 이 녀석을 y 자리에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x배 바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뭐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겠지. 근데 그게 없어. 그럼 판별식이 음수야. 라고 들어가면 되지. 는 생략하고 뭐 그런 A의 범위가 나오면서 최대값 등장하겠지. 알았음? 예, 어때요? 정말 쉽지? 끝. 대입.
자, 그러면 이게 단가요? 아니요. 대칭이 아니라 대입. 아니요. 이번에는 뭐요? 2차와 2차.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만 얘기했던 건데 2차와 2차 꼴의 연립은 사실은 예전에 풀이는 세 가지였어. 버전이 세 개였어요. 근데 요즘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남은 하나가 뭐냐면 두 방정식 중 한 놈은 무조건 뭐가 된다? 그렇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요즘은 다 된다. 요 옛날에는 안 되는 게 있었고 오늘 그거 언급은 해줄게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돼? 하고 나면 어떤 1차식과 어떤 1차식의 곱의 형태가 되면서 는형이 붙어 있을 거고 그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1차식이 0이 되어도 좋고 또는 두 번째 1차식이 0이 되어도 좋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원래 있었던 방정식 중 아직 안 쓴 거랑 한 번 더 연립을 해야 되고 그때 다시 한번 대입법이 쓰이는 거지. 알았슈? 왜? 1차, 2차 연립이고 1차, 2차 연립이니까.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아까 여기서 해가 두 쌍 나올 수 있겠지? 맞지? 2차 방정식 나오니까 대입하고 나면.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이 두 쌍. 그럼 여기서도 두 쌍, 두 쌍, 총 4쌍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알았죠? 자, 하나 역시 풀어볼까요? 있나? 내가 기본 문제 빼버려가지고 있나 모르겠다. 어디 갔어, 마우스? 이건 아닌데. 이거 맞네. 877 풀어보자. 87, 아니, 너네는, 잠깐만. 14번 풀어보세요. 가자.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에 거 인수분해 해주면 x-y, x-2y. 그래서 위에 거는 뭐가 되는 거? x-y가 0 된다. 이거나 혹은 x-2y가 0 된다. 거나. 그래서 밑에 있는 방정식 아직 안 썼죠. 그래서 밑에 거랑 같이 연립을 한 번 더 하세요. 3이네. 그래서 뭐 첫 번째 건 너무나도 당연히 y 대신에 그냥 x 한 번 넣으면 좀 끝나죠? 그러면 뭐예요? 2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그래서 x로서 가능한 것은 누구누구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정수해래 혹시? 그런 말 없네? 그 y 구하자. y도 똑같죠. 왜요? x, y가 같은 거였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대입을 할래? 어떻게 대입할래? 두 번 하기 싫어. 나 한 번 할 거야. 그러면은 y 넣는 형태로 정리하면 되고. 나 분수 싫어. 정수가 좋아. 그러면 이 상태로 x 대신 2y 넣는 게 더 낫겠지? 자, 어쨌든 그러면은 5y 제곱에 6y 플러스 2. 그래서 뭐예요? y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뭐하니? y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거나. 그럼 x는 뭐예요? y를 2배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2. 자, 그럼 음수.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누구냐? 마이너스 3이냐? 그렇게 되겠다. 그렇지.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틀렸나 봐요, 우리 박시원 씨. 아, 오케이. 어때요? 아무튼 할 수 있겠죠? 됐죠? 예. 옛날 버전이 있을까? 아, 왜 또 안 넘어가? 없어. 없어. 자, 어쨌든. 근데 옛날에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했었을까? 오늘 일단 시간 남으면 그냥 마지막에 합시다. 뭐 굳이 빠진 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걸 미리 할 필요는 없으니까. 시간 남으면 뭐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떤 형태가 있다? 이 둘 다 아니야. 자, 그래서 뭐 또 다른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의 기본형은 이거예요. 아까 푼 거잖아. 그지?
자,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주어졌다고 쳐보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쉬우면 좀 그래. 아이, 너무 쉬워. 자, 이거라고 쳐보자. 자, 어떻게 풀래요? 적당히 잘 찍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형태를 정리해서 대입하면 된다. 그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존재해. 근데 근각의 제관계를 이용해서 무근이 만약에 xy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t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나오고 3 나옵니다. 그 마이너스 1과 3이 xy인 거야. 그래서 답은 두 쌍.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가 다른 것. x가 3이라면 y가 다른 것. 그래서 해가 두 쌍이 나와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은 이놈의 문제의 원본은 뭘까? 이걸 딱 쓰세올까? 아니, 이거는 사실 마지막 마무리는 y 는의 형태로 정리해서 대입해도 돼.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뭘까? 기억나요? UV 치환형. U와 V로 치환을 해서 푸세요 라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884번. 너희들은 21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해당을 하는 건데, 자, 가볼게요. 요 녀석 뭐 해봐? 2차와 2차입니다. 맞죠?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인수분해가 절대로 안 될 거야. 되나? 안 될 거야. 시험 못 합니다. 알았음?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갔어? 첫 번째 녀석을 합과 곱의 형태로 뭐라 쏙닥쏙닥거려요. 변형이 가능하죠. 두 번째 녀석도 합과 곱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2로 x 곱하기 y는 v로 치환을 합니다. 물론 뭐 나는 이제 uv를 쓰는 게 많이 편해졌는데 너희들은 불편하겠지. 그러면 뭐 합시다? AB로 치환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학교에서도 내가 알기로 AB로 치환하시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아. 어쨌든 간다.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합니다. 몇 배? 3배? 2배? 빼면은 V가 사라지면서 U만 남죠. 뭔 말 알? 그래서 미쳤나봐요. 뺀다 그랬죠? VV 사라지고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U가 나와요. 아, 뭐하니? 그러면 U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란다. V가 얼마겠어? 다시 집어넣죠? 8이야? 아니, 마이너스 2구나. U가 만약에 4라면 V는 뭐 나오겠어요? 오케이? 그 말은 합이, 곱이, 합이, 곱이. 그래서 아까처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보통 웬만하면 여기서는 때를 찍어도 맞출 수 있게 줄 거예요. 자, 서술형이다.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각각 푸세요. 객관식이다. 때를 찍으세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겠지 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결국 이거 할 때 합과 곱이 뭐지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산이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가는 거야. 그냥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가 되는 거. 마이너스 2와 1이겠죠? 바꾸는 것도 답으로 쓰는 거 까먹지 말고. 여기서는 1과 3이겠지. 이렇게 해서 총 4쌍. 여기 답일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요렇게 하면은 오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 대한 파트까지 딱 다 끝난 거야.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 뭐야 마지막 마무리 원래는 때려 찍는 게 아니라 그랬지. 원래는 뭐다? 원래는 이 풀이가 들어와야 돼. 알았죠? 원래는 이게 들어와야 돼. 그냥 이거 하는 과정도 어차피 암산해서 나는 그걸 생략했을 뿐이야. 어차피 너희가 여기서 뭐랑 뭐의 곱이야, 뭐랑 뭐의 합이야 찾잖아. 그거 여기서 찾은 건 똑같아 사실은. 뭔 말할? 뭔 말할? 끝. 대신에 서술형이면 그렇게 찍으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뿐. 말을 계속 하는 것뿐. 아무튼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 Nope. 연립 방정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거 말고 그 교육과제 사라진 거 그거 말고 그건 말고 원래 나오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지운다 이거? 지운다. 그것까지 하면은 연립 방정식 끝. 그거 관련된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저거 얘기할 거야. 인수는 안 되는 거. 자, 연립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조금 고난도 녀석. 총 3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조금 넘긴가 바로 나오길래 바로 설명하고 시작하는 건데 업그레이드 버전 뿅 공통분부터 하자. 그래, 공통근부터 하자. 자, 공통근을 갖는다. 어떠한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또다리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연립형이 아니라 공통근을 가질 때. 그 공통근은 어떻게 푸냐? 알파라고 둡니다. 그리고 두 식에다가 다 각각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파에 대한 식이 2개 등장하겠지. 그럼 그 두 식은 뭐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립인데 그 연립의 방법도 무조건 그냥 더하거나 그냥 빼거나 물론 적당한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더하긴지 빼긴지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알았죠? 더해주거나 빼. 일종의 가감법을 쓰자는 얘기야. 근데 뭐 실수배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생 더하기 그냥 생 빼기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알았음? 두 번째 공통분이 끝나고 나면은 뭐 나오냐면은 부정방정식 나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희들이 요번에 괴롭히는 기말고사 범위에서 괴롭히는 녀석들 중 하나가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하나는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네들 혼자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 하나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어쨌든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 위에 한 2줄 정도 쓸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정수조건. 두 번째는 실수조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부정방정식의 의미 또는 정의가 뭐냐? 기본적으로 너네가 연립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식 몇 개 등장해야 돼. 문자가 2개면 식 몇 개 등장해야 돼. 2개. 문자가 3개면 식 3개. 그죠? 그러면 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희들 교육과정 전에 너희 직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미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은 다 빠졌다. 하나 남았어. 너네 버전에서 지금 문자 3개짜리 있잖아. 이건 안 써도 돼요. 요거 남았어요. 요거 연립 어떻게 할래? 싸그리 싹 다 더하세요. 그러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앞에 2배 되어 있을 거야. 이씨, 왜 하필 또 호수를 줬니, 내가? 그래서 3개 더해주면 얼마야? 18이죠. 오케이? 2배 해서 18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C가 4잖아. 3개 더하면 9인데 2개 더하면 5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요거 하나 남아있거든. 이거 말고는 이제 문제 다 2개입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문자가 2개, 식 2개. 또는 문자가 3개, 식 2개, 3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부정망정식은 문자는 몇 개, 미지수는 몇 개? 2개가 등장할 거예요. 근데 식은 딸랑 1개 주어져요. 그럼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식 졸라 많지. 걔가 겁나 많지. x 더하기 3y는 5야. 자, 만약에 2x-y가 3이야 주어졌다면 연립하면 되겠지.
뭐 3배를 하든 이걸 3배를 하든 이걸 2배를 하든 맞지? 근데 이거 하나만 주어졌어. 해 찾아봐 라고 하면은 1과 2도 해줘. 2와 마이너스 1도 해줘. 5와 마이너스 7도 해줘. 너무 많지 않아.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 해가 정할 수 없다. 즉 해가 너무 많다. 그걸 부정이라고 부르거든. 부정인 방정식, 해가 너무 많은 방정식 이거라서 그래요. 그럴 때는 해를 몇 개, 유 한 개로 딱 끊어줄 수 있으려면은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 시작이다. 정수 조건은 어떻게 푼다? 우변의 상수항은 둡니다. 대신에 적당히 변형하여. 그래서 이제 잠깐 썼다가 지울게 이 말은 상수 이거는 교과서에서 보통 하는 말이야.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여. 아니다. 지우지 말자. 그냥 쓸게요.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한 후 좌변을 인수분해. 여기서 제일 빡치는 말이 뭐야? 적당히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 모르겠지. 너희들이 나중에 좀 크면서 또는 뭐 집에서 취미로 요리하는 사람들 레시피에 소금을 적당히 넣는다가 제일 빡치지 않니? 그지? 얼마가 좀 적당인지를 모르겠네. 한 꼬집인지 한 스푼인지 어쨌든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세요. 이게 이제 좀 빡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내가 예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할 건데 근데 그 이후가 끝이지. 인수분해가 됐어. 인수분해가 됐어. 우변에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고 나면 이게 뭐 나오면 보통 5 같은 좀 웬만하면 소수를 줄 거야. 근데 끼켜봐야 한 6 정도나 8 정도 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어쨌든 정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도 xy에 대한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꼴이야.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 정수들은 뭐임?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정수의 약수들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1 오면은 1과 5, 5와 1, 마 1, 마 5, 마 5, 마 1 딱 됐어. 그래서 웬만하면 6이나 8 같이도 잘 안 가는 이유가 그거야. 너무 많아. 그래서 6 같은 걸로, 8 같은 걸로 가려면 보통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주겠지. 양수만 쓰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내가 본 거는 최대 한 8쌍까지는 본 적이 있기는 해. 오케이? 6쌍인가? 아무튼. 그게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실수 조건은 우변의 상수항은 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우변은 무조건 0. 좌변에서 상수항 다 끝내야 돼. 그래서 뭐가 되도록?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우변이 0 되도록 하는 거지. 그럼 뭐밖에 없잖아. 제곱 속에 있는 놈들이 각각 다 빵빵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끝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도저히 못 하겠다면 그러면은 뭐로 푼다? 두 문자 중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보일 겁니다. 끝. 뭐가 보이냐면 실수니까 판별식 영어대 크거 나왔다 쓰면 돼. 그런데 그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식이 나와 있을 거야 왼쪽에. 그러면은 양수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뭐 0인 것만 답이게 딱 한 개 떨어지게 그렇게 줄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몇 번? 886. 몇 번이냐 너네는? 23? 23번 하나 푸시고요. 24번 하나 푸세요. 이게 다네? 기기. 자, 이 3번. 뭐예요? 방정식 딸랑 하나, 문자는 xy 2개. 맞죠? 근데 해를 구하해 보래. x 곱하기 y 최대값을 구하세요. 저기서 최대 최소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그 xy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y를 x로 바꿔주면은 막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서 2차식의 최대 최소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연결지지도 말고 그거랑 다르다. 이거는 x와 y의 쌍이 여러 개가 나올 테니까 그 중에서 곱한 것 중 큰 거 찾으세요. 어쨌든 시작이 1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아, 말이 길었다. 식이 두 개야? 아, 하나야? 문자는 두 개야? 그럼 뭐 한다? 요거를 꼭 확인을 합시다. 아, 우리는 부정방정식인 걸 알았다. 그러면은 xy에 대해서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있는지 실수란 말이 있는지 잘 보고 지금처럼 정수인 걸 확인을 했다면은 어디로 넘어가자? 상수항은 적당히 변형을 합니다. 저 1을 적당하게 변형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변형을 할 거고 뭐 한다?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당히 변형. 처음에 저 1을 자, 1 더하기 3으로 바꿔볼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 바꿔볼까? 뭐 2 더하기 마이너스 1로 바꿔볼까? 하면서 막 하지 말고 그렇게 막 바꾸지는 말고 아무거나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뭐 되도록 인수분해 되도록. 그래서 나는 보통 적당히 변형이라기보다는 나는 보통 무시한 채로 인수분해를 하나 봐요. 무시. 왜 무시를 하냐면 그냥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러다 보면 원래 상수 2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더해줘야 되겠지. 그때 이제 뭐 우변에다 같이 더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는 데만 신경을 써봐. 상수항은 그냥 내 맘대로 쓸 거야. 필요한 거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뭐 어떤 인수분해겠어? 문자가 두 개. 뭐 해야 되겠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공통 인수 y-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니? 묶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뒤에는 y도 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자? 이걸 가지고 있게 바꾸자. 알았음?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돼? 아, 근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있어봐. 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왜 또 y 제곱인 거야? 아이씨, 이거 오타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오타부터 먼저 확인 좀 하고. 보통 이렇게 잘 안 주거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게 23번이지? 느려. 짜라란. 아, 내가 머리가 짧았어. 자, 가자. 어떻게 합시다. 예쁘게. 어떻게 해야 예쁜데?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근데 공통인수가 발생하도록 y-는 내가 마음대로 붙일 거야. 근데 나 왜 고민을 했냐면 y배를 하자니 2y가 생기지. 그지? 그래서 난 저게 2y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곱을 하자고 해도 4y가 생기지. y에 대한 1차원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상수항만 바꿔야 돼. 난 거기서 머리가 짧았던 것 같아. 뭐 합차 쓰면 되잖아. 합차 쓰면 상수항만 바꾸잖아. 그지? 그래서 없던 상수항 뭐가 생겼어요? 1, 4. 원래 뭐였는데?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문정하면 되잖아. 그게 상수항 적당히 변해. 내가 필요한 4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이너스는 뭐 하자?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공통인수 누구? y-2가 생겼으니 남아있는 항들 x-y-2 우변은 2. 자, 여기서 이 정수죠? 근데 얘 정수 빼기 정수 빼기 정수 정수잖아. 얘도 뭐야? 정수 빼기 정수 정수잖아. 여기서 내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쓴 이유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그렇다. 얘는 그래서 뭐 쌍들이 어떻게 생기겠어? 근데 여기서 자연수 y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얘 불가능하죠? 아니다. 얘는 가능하네. 밑에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x, y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y부터 나오니까 y부터 쓰자. 3, 4, 1. 그럼 각각 x는. 얘가 2가 나와야 돼. y는 3이야. 7이겠네. 1이 나와야 돼. y는 4야. 7이겠네. y가 1이야.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1이야. 끝. 그래서 x 곱하기 y의 가장 큰 값은 28인 것 같은데요. 답은. 되나요? 어때요? 알 수 있겠죠? 끝. 다음 24번으로 가봅시다. 자, 간다. 이거보다 원래는 뭐 xy가 뭐가 나오는 지워도 되겠는데? xy가 뭐가 나오는지 한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보자마자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녀석들을 사실은 더 많이 주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제일 너희들이 먼저 만나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보여만 줄게. 이렇게 보통 줄 겁니다. 그러면서 실수해서 아이 하면서 주겠지. 딱 보자마자 보이냐? 얘네들의 세트야. 뭐 만들고 싶어? 제곱식. 얘네들 보이냐? 뭐 만들고 싶어? 제곱식. 더해주면 상수항은 맞냐? 응.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2분의 1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줍니다. 여기서 힌트는 누구야? 얘도 얘지만은 사실 얘가 가장 큰 힌트지.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1차항을 생각하면서 제곱식을 만들거든, 지운다. 그러면 이제 887 보면은 왜 내가 이거보다 아까 그게 먼저야 라고 했냐면 XY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형 3번 정도. 1번쯤에서 나오는 녀석은 아니고, 요거는 얘도 만들지만 얘도 같이 만들거든. Y제곱이 2번 쓰이는 거야. 그리고 얘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요. 그럼 이제 보이냐? X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해주면 2Y가 있으면서 제곱식이 있으면 땡큐. 그럼 Y제곱 몇 개 남아서 하나 남았지 아직. 여기서 4Y제곱 썼으니까 그 남은 하나랑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지. 됐나요? 미쳤나봐. 뭐하냐? 4지.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그러면 상수항 다 썼다? 아, K는 얼마인가 보다? 16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나오니까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할까? K가 16 하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해는 2쌍, 3쌍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빼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뭐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아까 어디 갔어? 저 있네. 한 문제 대해서 내림선 정리하세요. X에 대해서 내림선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써도 되겠죠? 4xy를.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 요 녀석의 실근이 존재한다며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뜯어놨다. 부호 조심. 그게 뭐? 한근. 왜? 한 쌍 나오잖아, x에 대해서. 중근 나온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x가 하나 등장하잖아.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하나 등장하는지. 그렇지. 그래서 뭐예요? 끝. 그러면 뭐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서 y는 4 하고 똑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도 왜? 이번에는 저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니지만 y도 하나거든. 알았죠? y도 오직 한 근, 다른 근, 무슨 근? 중근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나와야 돼. 완전 제곱꼴이 나와야 되니까. 알았음? 그래서 아까 했던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지. 그래서 K는 16이야. 아까 했던 얘기예요. 알았죠? 한 번 더 꼬여있는 문제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정 방정식 끝.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 남았냐? 이거는 사실 글로만 설명하고
실제 문제는 아마 저 뒤에 실전 기출 문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뭐냐면 1차, 2차 방정식이야. 약수 이거 좀 지우자. 뭐냐면은 일단 시작은 2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놈들이 무슨 근을 가진다? 정수근을 가진다. 정수인 근을 가질 때 라고 등장할 겁니다. 알았어요? 자, 요거는 딱 정리. 키워드만 정리해놓고 오늘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지게 되면은 뭐 한다? 첫 번째, 일단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두 개 써주세요. 두 근을 당연히 알파, 베타를 두면 되겠지. 알파, 베타 더한 거는 누구누구. 알파 곱하기 베타는 누구누구. 그러면은 그 식이 문자 몇 개? 내가 잡은 미지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문제 원래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또는 1창에도 같이 K나 M이라는 미수가 하나 쓰여져 있을 거야. 문자 몇 개? 3개. 근데 합식 하나, 곱식 하나. 식 2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뭐예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 하나 부족하죠. 그럼 뭐 합니까? 앞으로. 그럼 뭐 합니까? 적당하게 연립을 합니다. 어떻게 되도록? 이 미지수를 고치자. 미지수가 2개가 남고 식은 하나만 남고. 누구를 보통 없앤다? 근이 정수였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정수. 그러니까 알파, 베타만 남겨. 문제에 원래 주어져 있던 K나 M을 사라지게 하도록 적당한 실수배 후 가관법 써봐.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는 2K 플러스 1, 뭐 밑에는 3M 마이너스 1 돼 있으면 3배, 2배 하면 되지. 그 더하기 빼기 해봐. 그러면 뭐가 된다?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더군다나 무슨 조건? 알파, 베타만 남았는데 알파, 베타가 정수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좀 더 많이 넘어가야 돼서 저 뒤에 있을 텐데 내가 고차 연립 순서를 해놨거든. 그래서 거의 끝에 있을 거예요.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와, 이거 진짜 불기죽게 생겼다. 985 뭐냐? 아니네. 문제 푸는 너희들은 상관없네. 만드는 선생님 진짜 지옥 같았겠다. 어딨지? 정수근? 없나 보다 여기는. 아, 큰일 났다. 생각해보니까 2차 방정식은 내가 중간고사 때 만든 거 그대로 내놨잖아. 그때 내가 좀 쉽게 만든다고 했었잖아. 아, 어려운 버전이 아니네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있네! 960번. 요거야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2m 마이너스 5. 그러면 m 사라지도록 알파 플러스 베타 그 합 쪽에다가 2배 해준 다음에 둘이 빼면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뭐 이런 문제. 끝.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 끝. 됐죠? 자, 오늘 숙제. 여러 가지 방정식 끝단원 끝번이 몇 번이야? 200, 212, 212번까지래요. 하하. 일주일 200문제 할만하잖아. 아니, 사랑은 하지 마세요. 그 남자친구한테 하세요. 어? 뭐야? 차는 너 안 만나줘? 어. 뭐 하다 말았지? 아무튼 21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합시다.